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이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건물분의 부가세 4%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내용 대충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물 부가세만큼 싸게 매도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특약상의 건물 부가세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금께서 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 놓으면 요거는 간이가세자인 매도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서 건물 부가세 4%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 부담으로 특약해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 특약상 같으면. 자, 그 다음 밑에 설명 보시면,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법이 개편돼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로 인상하였거든요. 8천만원 미만까지로 인상하였고, 이전에는 4,800만원이었습니다. 간이가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 공제기준금액이 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4,800만 원까지 인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기준금액을 4,800 넘어 이상 되면 일반가세로 됐는데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8천만 원 미만까지 올렸어요. 8천만 원 미만까지.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리가 상가 건물 매매를 다루다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만나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월세를 받으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가세유용업은 종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전 그대로. 그래서 종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은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가세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4,800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미만.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이면 4,8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죠? 일반 가세자로 되는 거죠. 일반 가세자로.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매출이 4,800만 원이 초과 그 이상 되면서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가세자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내가 연매출이 7천만 원인데 전에 같으면 일반가세로 바뀌는 거죠. 일반가세로.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세법 개편돼서 연매출이 7천만 원이지만 간이가세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간이가세자로. 근데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특약상의 본계약은 포괄양도 양수 계약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특약상의 또 포괄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일 전에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요 특약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수인은 포괄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 잔금일 전에, 그러니까 본계약은 포괄양도 양수 계약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일 전에 일반 가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만약 매도인이 일반 가세인 경우에 매도인이 일반 가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간이가세면 포괄 양수도가 안 되잖아요. 자 다시 매도인이 일반 가세면은 매수인이 간이가세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돼요. 그럼 매수인이 일반 가세 등록을 해야 돼요. 일반 가세 등록을. 근데 자기는 간이가세야. 근데 일반 가세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일반 가세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사람을. 그러면 A라는 상가 건물에는
나는 일반 가세. 내가 사업하는 거는 간이가세. 다른 건물에는 또 간이가세.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가세로 하면 일반 가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업장도 다 일반 가세로. 그런데 일반 가세가 불리한 어떤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면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놓고 매도인이 일반 가세라서 매수인이 일반 가세 삽자 등록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사건에 휘말린 지금 수강생이 계세요. 그러면은 특약상에다가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삽자 등록증 낼 수 있거든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신규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럼 사업 개시일은 원래 언제부터예요? 잔금일 날부터 월세 받으니까 잔금일 날부터 월세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사업 개시일이 되겠죠. 그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 사업자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로 임대 사업자를 내가지고 매도인한테 제출을 하면 그럼 포괄 양수도로 해서 넘어간 걸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약상에다가 일반 가세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에 만들어서 잔금일 날 제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거 제출 안 하면 계약금 미약금으로 해서 매도인이 세이브 시키고 소유권 이전 서류 잔금도 안 받겠다 이렇게 특약상에 적어놔 버리면 계약금을 한 3억 걸었는데 30억짜리 3억을 걸었는데 이 3억 안 날리려고 사업자 만들어서 오겠죠. 그렇죠? 자, 밑에 설명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레지던스 등의 매매 시 매우 중요한 주의해야 할 특약 내용이다. 이 위에 이 특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 자, LCT에 레지던스 있죠. 레지던스 매매 금액이 50억, 60억 넘어가잖아요, 지금. LCT가. 90억 이렇게도 매매되고 있죠. 그럼 건물분에 관한 부가세 금액이 크겠죠. 그 다음에 해운대 까멜리아, 마린시티의 까멜리아 아파트라든지, 말이 아파트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린시티에 있는, 그 조선비치 앞에 있는, 뭐, 두산리버 제니스라든지, 그 까멜리아라든지, 그 아파트, 아이파크라든지, 그쪽에 쭉 있는 아파트처럼 쓰고 있는, 주거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아파트로 안 되어 있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해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할 수 있는 레지던스잖아요. 이런 거 매매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매수인이 포괄 양수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건물 부가세 부분이 사고로 난다고요. 사고로. 방금 이야기한 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임대 놓아서 전입하는 임차인 유치 시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받지 못한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들이 꼭 몇 년 뒤에 터진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계약은 2년 전에 했는데 2년 뒤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요. 1년 뒤에, 2년 뒤에. 예. 그래서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부가세를 안 주고 안 받는 거잖아요. 건물 부가세를 주고 다시 조기 환급 신청해서 매수인은 환급받고 이 절차를 없애는 게 포괄 양수도 계약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건물 부가세 받아서 다시 환급받는 건데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인데 굳이 건물 부가세 줬다가 다시 환급받고 이런 인적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지 않고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받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이래도 가산세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프린트물에 나오는데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거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성립 안 됐습니다. 건물 부가세 내세요 이래버리면 매주는 건물 부가세 안 받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했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면서 건물 부가세 안 줘놓고
매수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 나중에 금액이 크면 소송 들어오죠. 네. 그래서 건물부가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특약사항은 밑에 내용입니다. 본계약은 매도, 매수 상호 간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할 때는 이 내용을 적어요. 그 다음에 단 포괄, 양도, 양수도가 안 될 시 건물부가세는 별도이며 매매 대금에 별도다 그 말이죠. 별도이며 매도인은 건물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매도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 본 계약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부가가치세는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는 걸로 적었는데 포괄 양수도 안 쓸 때는 건물부가세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했는데 만일에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예. 자, 밑에 설명 보시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불가할 때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사업자, 간이가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든지 매도인이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매도인이. 그런데 매도인이 면세사업자 병원으로 쓰고 있는 매도인인데 매도인은 건물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뺏겨 적어도 좀 알고 뺏겨 적어야죠. 그렇죠? 뭐 특약사항을 적어도 좀 알고 뺏겨 적어야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계약서들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엉터리로 막 적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 보면. 예.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는데 매도인 보고 세금계산서 즉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매수인은 세금계산서 줬어요. 아니, 매수인은 건물부가세를 줬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특약사항에 적어놨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본계약은 매도 매수 상호간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단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될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부가가치세는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으면 발행하면 될 거고, 그렇죠? 발행 안 되면 발행 안 되는 대로 넘어가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특약상 이 두 줄에 모든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커버. 죄송하지만 이 한 페이지만 조금 더 하고 이 맥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 한 페이지 좀 빨리 하고 좀 시도를 할게요. 자, 포괄 양수도가 애매한 경우 6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건물부가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괄 양수도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건물부가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건물 매매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약시키세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시켰는데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꼭 하고 싶으면은 아까 특약상 있잖아요. 포괄 양수도가 안 될 때는 건물부가세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요 내용을 꼭 적어주시고 그 내용을 적어주면서 계약한다 하더라도 포괄 양수도가 안 됐을 때는 골치 아파지거든요. 비용이 발생돼요. 가산세라는 비용이.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매수인 쪽 세무사, 매도인 쪽 세무사를 조인트 시켜줘요. 매도인 쪽 세무사, 매수인 쪽 세무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실무를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그걸 직접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적어서 뭐 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하나 잘못 적어내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도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만일에 대리납부를 했는데 뭘 하나 적는 걸 잘못 적었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 안내 고지서 날아올 때 안내서 같은 날아오잖아요. 종합소득세 뭐 어떻게 내세요 하면서 안 받아보셨나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낼 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그 전에 세무서에서 뭐 날아오잖아요. 뭐 근로임금이든 뭐 사업소득이 있든 뭐 있으면 이렇게 대충 뭐 근로소득 얼마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해서 날아오잖아요. 그때 과다하게 날아온다. 과다하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세무사에 맡기고 세무사에 저쪽도 맡기고 그래서 세무사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런 걸 알려드린 거예요. 정답지를 드렸어요. 정답지. 세무사한테 맡겨서 세무사끼리 알아서 대리납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프린트를 보시면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이지만 건물 가격에는 건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며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 부가세를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 준비해서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건물 부가세 수령 즉시 건물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가능하면 건물 부가세를 잔금 치는 날 주잖아요. 그냥 바로 발행해서 해달라고 매도인 쪽 세무사 쪽에 요청해서 그냥 바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또 뭐 다음 달 10일까지 어쩌고저쩌고 미적미적거리고 이거 놓치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돈 주고 바로 즉시 바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설명을 해놓은 말이거든요. 특약상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일반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바로 밑에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적어놔도 위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특약상에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라고 적어도 바로 위에 특약 내용 이 세 줄 있잖아요. 이 세 줄.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요거를 풀어서 쭉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서 특약상을 적으려고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자, 설명 보시면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 안 되는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적어놓고 계약 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레지던스는 특히 계약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는데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은 매도자에게 부가세 추징 고지를 냅니다. 누구한테 낸다고요? 매도자한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본인 건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다가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 있거든요. 아파트 팔아도 역전세로 해서 매도인이 내 전세로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면세사업자, 병원 등일 때 건물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